해운동맹 재편 조일기 2주일 남은 흠 매각 변수 변화. HMM의 경영권 매각을 위한 협상 종료 시점이 약 일주일 남은 가운데 글로벌 해운업 동맹들이 재편 수순에 돌입하며 협상 테이블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덴마크 머스크와 독일 하파그로이드가 새 연합군을 결성하며 HMM 경영이 안개 속의 가치자 매각 측과 인수 측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대립하는 형국이다. 29일 재계와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페노션 JKL 파트너스 등 하림 컨소시엄은 지난주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등 매각 측의 글로벌 동맹 재편에 따른 HMM 대응 방안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했다. 그러나 매각 측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경영의 핵심 사안을 공개하기 힘들다며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매각 측은 이번 동맹 재편은 유럽연합의 올 상반기 경쟁법 포괄 적용 제외 규정 폐지로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하림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판을 흔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파그로이드는 HMM을 비롯해 일본의 원, 대만 양민 등 아시아 선사들과 동맹을 맺고 세계 3대 해운 연합 디얼라이언스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하파그로이드가 이달 17일 탈퇴를 선언하고 1년 뒤 머스크와 새 동맹인 제미니를 결성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해운 업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해운 동맹을 재편할 새 연합군의 탄생에 실제 HMM의 경영 환경도 한층 불확실해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HMM은 유럽으로 향하는 대부분의 물동량을 하파그로이드와 공동으로 처리해왔다. 다른 유럽 선사가 포함된 새 동맹군에 편입되지 못하면 경쟁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하림에서는 HMM 동맹 재편에 제대로 대비해오지 않았다면서 현재 매각 측의 요구대로 스파를 체결하면 경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매각 측에서는 하림의 약한 자금력이 이번 협상을 계속 힘들게 만든 근원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하림은 페노션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 3조 원, 인수금융 2조 원 등 5조 원 넘는 자금을 새로 조달해야 한다. 전체 인수 대금 6조 4천억 원 중 대부분을 외부에서 끌어와야 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인수 의지가 강한 하림은 스파 체결을 위해 그동안 제시했던 요구안은 거둬들이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매각 측이 연간 5천억 원으로 묶어둔 배당금은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HMM 순이익이 5천억 원을 넘지 못해 배당이 줄면 그만큼을 다음 해에 증액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언급한 가운데 자동차주와 금융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또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존재하는 일부 유통기업도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다. 30일 김재은 NH투자증권연구원은 금융당국이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언급했는데 일본 사례에서는 주주환원 개선과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증시 활성화를 위해 도쿄증권거래소는 2023년 3월 프라임, 스탠다드 시장에 대해 주가 순자산 비율 1배 미만 기업의 경우 개선 방안을 공시하도록 요구했다. 동시에 PBR 21배 이상이며 자기자본 이익률이 자기자본 비용을 넘어서는 우량주에 투자하는 JPX 프라임 150 지수를 출시하기도 했다. 이에 운용업계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관련한 액티브 상장지수 펀드도 출시했다. 그는 도쿄증권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프라임 시장의 40%와 스탠다드 시장의 12%가 PBR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개혁 방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며 활용 방안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미래성장 전략 제시, 자본 효율성 개선, 주주환원 확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주식시장의 최근 상승이 기업의 적극적인 자본 효율성 개선 노력 등이 부각됐다면서 이 정책으로 지난해 일본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지급 규모를 확대하는 모습이 확인됐고 이에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의 기록적인 순매수도 나타났다. 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상황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PBR 1배 미만 기업들이 다수라면서 주로 금융주, 경기민감 수출주, 통신, 소매 등의 일부 내수주가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주식시장에 반영될 것이라며 지난 간담회에서 한국거래소는 상장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2월 중 세미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고 세부 방안이 발표될 때까지는 여러 만년 저평가주들의 주가 흐름은 양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PBR 제고 방안으로 주로 주주환원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업황 및 현재 실적, 주주환원 가능 여력 등이 반영되며 수혜 업종은 압축될 것이란 판단이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실적 주도주의자 기업이 배당을 결정하면 투자자가 이를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자동차와 금융주에 관심이 필요하다며 또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존재하는 일부 유통기업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 밝힌 가운데 주가 순자산 비율 1배 미만의 대형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신증권은 PBR 21배 미만이고 시가총액 8조 원 이상 기업 중 하나금융지주, 현대차, LG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0일 조재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우리금융지주, SK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SK이노베이션, KT 대한항공, 기아, LG전자, HMM, HD, 한국조선해양, SK텔레콤, 현대모비스,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삼성생명, 삼성물산, LG 등 19개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기업 규모, 업종별로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의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하며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지수 및 상장지수 펀드 도입 등 상장사가 기업가치 개선에 힘쓰도록 독려하는 제도다. 작년 일본 증시 상승에 기여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은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2023년 4월 도쿄증권거래소는 PBR가 1배 미만인 상장사에게 주가 상승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조 연구원은 TSE가 개선안을 요구한 후 지난 1월 28일까지
마찬가지 니케이 225와 토픽스는 각각 24.8%, 22.5% 상승하며 나스닥을 제외하면 선진국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면서 매크로 환경의 영향도 있었지만 일본판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기업 가치 제고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3분기에는 TSE에 상장된 기업 중 PBR 1배 미만인 기업은 2022년 4분기 대비 180개가 줄었다고 강조했다. PRB 개선이 크게 됐던 업종은 산업재와 IT, 경기재 등이었다. 조 연구원은 작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일본 증시 상승 기여도 상위 섹터이기도 하다면서 금융섹터의 경우 PBR 1배 미만을 탈출한 기업은 많지 않았지만 개선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이어 PBR은 주가를 주당 장부가치로 나눈 값으로 주가가 상승하거나 주당 장부가치가 낮아짐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은 활발한 주주가치 제고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즉 현금 흐름이 양호하고 부채가 적은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많은 기업이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전략을 채택했는데 작년 5월 TSE에 따르면 주주가치 제고성 정책이 1년 전 대비 35.7% 늘어났다. 그 결과 주당 배당금은 작년 3분기 기준 전년 대비 평균 19.2% 증가했으며 배당 성향은 4.3%에서 5.2%로 증가했다. 아울러 그는 PBR 1배 미만으로 시가총액이 8조 이상인 기업 중 현금성 자산, 부채 총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선별한 기업은 하나금융지주, 현대차, LG 등 19개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